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고요.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대한민국 주식 코스피가 5천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지수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이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상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동시에 개인 투자자에게는 가장 큰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숫자인데, 숫자가 주는 압도감은 시장 전체가 성장했고 그 성장의 과실이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환상을 만든 거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수가 오를수록 개인 투자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지수라는 개념 자체를 해부해야 합니다. 코스피가 개별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게 철저하게 시가총액의 가중 구조인데, 다시 말해서 뭐 시장에서 덩치가 큰 기업 몇 곳이 그냥 움직이면 지수가 크게 반등하는 거죠. 수많은 기업들이 부진해도 지수는 이것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한 종목이 10% 오르면 중소형주 10개가 20%씩 빠져도 지수는 상승할 수 있어요. 이 구조에서 코스피가 올랐다는 말이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저 돈이 몰리는 곳이 더 커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의 포지션인데, 개인은 구조적으로 지수의 핵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너무 커진 기업이 이제 뭐 다 오른 것 같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대신 아직 덜 오른 것처럼 보이는 종목을 찾는 거죠. 그 결과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지수 상승과 무관한 영역에서 이동하고요. 여기에서 뭐 수급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코스피 5천으로 가는 과정은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의 장기 자금이 만든 길이라면, 이게 환율과 금리나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반면에 개인은 뉴스와 가격에 반응합니다. 시장이 조용히 오를 때는 의심하고 모두가 떠들기 시작할 때 확신하는 거죠. 진입 시점부터 이미 불리한 게임이 시작된 셈이고, 또 하나 간과되는 요소가 보유기간의 차이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몇 년 단위의 시계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은 몇 주 혹은 몇 달을 상정합니다. 같은 상승을 보더라도 누구는 파도를 타고 누구는 파도에 휩쓸리죠. 결과적으로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개인의 계좌는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더 심각한 문제는 지수와 자신의 실력을 동일시하는 심리인데, 지수가 오르면 나도 잘하고 있다고 느끼고 지수가 조정받으면 시장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개인을 영원히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요. 자신의 수익률이 지수보다 낮은 이유를 구조가 아니라 운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위험한데, 그게 시장의 성공이지 개인의 성공은 아니죠. 지수는 결과이고 수익은 선택의 합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에 개인 투자자가 상승장에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일단 그렇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믿는 것이, 하락장이 어렵지만 상승장은 그래도 쉽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면 방향만 맞추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죠. 개인 투자자의 실질 손실은 하락장보다 뭐 상승장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걸 보면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할수록 이 현상은 더 심화되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승장은 인간의 판단력으로 개선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판단을 마비시키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시장은 점점 친절해지고요. 어떤 종목을 사도 어느 정도는 오릅니다. 몇 번의 성공적인 매매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신호를 주는데, 내 판단이 맞고 있고, 문제는 이 확신이 실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나왔다는 거죠. 상승장은 실수를 가려줍니다. 분석이 틀려도, 논리가 허술해도 시장에서 밀어 올려주니까, 이때 개인은 자신의 성공을 시장이 아닌 자기 능력의 결과로 오인하고, 이 착각은 위험한 방향으로 진화하는데 포지션을 키우고 비중을 늘리고 속도를 높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어차피 시장은 위쪽이다. 그러나 시장은 늘 변동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도한 확신은 작은 조정 하나를 치명적인 손실로 바꿉니다. 상승장이 개인을 배신하는 순간은 바로 여기인데, 실력이 아닌 확신 위에 쌓은 수익은 언제나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수익률을 파괴하는 비대칭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개인 투자자의 계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수익난 종목은 빨리 팔고 손실난 종목은 오래 들고 가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이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조금만 더 수익이 나도 이제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 때문에 팔아버리죠. 반면 손실이 난 종목은 상승장인데 이 정도면 곧 회복하겠지라며 방치합니다. 이 구조는 계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작은 수익이 반복되고 큰 손실이 한번 발생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지수가 계속 오르는데 개인의 수익률이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스피 5천 같은 국면에서는 이 현상이 더 심해지는데 지수가 어떻게 강한데 설마 더 빠지겠냐 이 말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손절을 미루는 주문이 되고, 그런데 시장은 늘 개인이 가장 안심하는 지점에서 가장 아프게 움직입니다. 5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언론은 또 새로운 시대를 말하고 전문가들은 구조적 변화를 말하죠. 과거의 고점은 의미 없다고 말하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문장이 유행처럼 번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의 냉정함을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위험한 것은 비관론의 실종인데 상승장의 후반으로 갈수록 경고는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아직도 현금 들고 있냐? 이런 장에서 돈 못 벌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분위기는 개인을 추격 매수로 밀어넣고 이미 많은 것이 반영된 가격에서 가장 확신이 클 때 진입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숨을 고르는 순간에 개인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게 되고, 상승장이 개인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늘 상승장의 끝에서 스스로를 배신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하락이라기보단 조정입니다. 상승장의 중간중간 찾아오는 조정은 짧고 그 이유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때 기관과 외국인은 준비된 대응을 하죠. 비중을 조절하고 다시 담을 가격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조정은 언제나 예상 밖의 사건이고, 왜냐하면 개인은 상승만을 전제로 포지션을 짜기 때문에 그렇죠. 현금 비중은 낮고 대안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조정에도 계좌는 크게 흔들리고, 그리고 여기서 심리가 무너지는데 이게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면 어떡하지? 지금 팔면 손해인데 결국 개인은 최악의 선택을 하고 조정의 바닥에서 팔고 반등의 중간에서 다시 삽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계좌는 서서히 망가지고요. 상승장은 착각을 키우지만 또 방심을 강화하면서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실력은 하락장과 하락장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나 개인은 그 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상승장에서만 시장에 남아있으려 합니다. 코스피 5천에서도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이렇게 명확한데, 상승장을 훈련의 시간이 아니라 보상의 시간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은 언제나 계속 말해주는 것이 네가 뭘 알고 있는지 증명해봐라. 그러나 개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다. 일단 오르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꺼내는 말이 있다면 나는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해 보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인내심이 있고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처럼 또 들리는데, 그러나 현실에서 이 말은 종종 가장 안전한 도피처로 기능합니다. 판단을 미루고 결정을 회피하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언어라는 거죠. 장기 투자는 전략이긴 하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장기 투자는 대부분 뭔가 심리적인 방패에 가깝습니다. 진짜 장기 투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과정이라고 보는데, 기업의 실적이 처음 과정을 충족하고 있는지, 또 산업 구조가 유리하게 유지되는지, 경쟁 우위가 지속되는지를 계속 점검합니다. 장기 투자자일수록 오히려 판단의 기준은 더 엄격할 수밖에 없는데, 반면 개인식 장기 투자는 다르죠. 매수 이후에는 점검이 없고 주가는 기준이 되고 있고 매수 가격은 신념이 됩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져도 산업의 경쟁 환경이 변해도 주가는 결국 원래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 이 믿음 하나로 모든 변화가 무시됩니다. 이때 장기 투자는 전략이 아니라 정체 상태가 되고요. 개인이 가장 많이 하는 오류는 매수가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인데, 주가가 그 아래에 있으면 싸다고 느끼고 위에 있으면 비싸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시장은 매수가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격에서 샀으니까 여기서 팔 수는 없다. 이 말이 곧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거죠. 사실 투자를 진짜 잘하는 고수들은 내가 언제든지 돈을 잃을 수 있다는 뭔가 그 겸손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스컷을 항상 정해놓고 뭐 2% 마이너스, 뭐 5% 마이너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다시 하락을 이제 갭을 메꿀 만한 수익처를 찾습니다. 그렇게 장기 투자라는 말이 이 심리를 정당화 시켜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판단이 맞아질 것이라는 희망이고, 아니면 적어도 틀렸다는 사실을 미룰 수 있다는 위안이나, 그러나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고 틀린 기업은 그냥 시간이 갈수록 더 틀려질 수밖에 없고, 경쟁에서 밀린 기업은 지수가 올라가도 결코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오르고 있는데 왜 내 종목만 멈춰 있는가? 지수가 크게 오를수록 개인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뉴스에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말하는데 내 계좌는 조용한 이 뭔가 포모 현상에 남들은 다 돈을 버는 시장에서 나만 못 버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 사실 돈을 못 버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때 개인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고, 자신이 선택한 종목의 판단을 의심하고 시장이 언젠가 내 종목을 재평가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 대부분은 두 번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첫 번째 선택지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해야 하고 손실을 확정해야 하고 그동안의 시간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언젠가 시장이 자금이 자신의 종목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버티지만, 근데 사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손절을 빠르게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점점 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선별된 기업만 오르는 거고, 코스피 5천은 모든 배가 뜨는 바다가 아니라 그게 큰 배만 더 빨리 나아가는 항로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인덱스 투자는 재미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수익이 정말 멋있어 보이고 또 간지나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 지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개인은 어떻게 시장을 이길 것인가? 답은 투자 시장에서 겸손하게 임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